그때랑 같은 거지. 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시작할게요. 온 국민이 몸짱이 되는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방송. 활력충전 일반지. 반갑습니다. 팀의 강코치입니다. 코치입니다. 예, 오늘은 좀 어색하게 들어가죠. 이게 잘 안 맞네, 입에. 아니, 여기다 써놓고서 이렇게 했는 게 예. 좋겠는데. 그래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죠, 네.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려. 네. 날씨가 오늘은 조금 찌뿌둥한데, 네, 코치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이쪽에, 부천 쪽에 이 장미공원이 또 이제, 장미가 만발해서, 거기 도당동 그쪽을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가서 그런지, 다 장미가 졌어요? 다 퍼졌더라고요, 이렇게 싱싱한 게 아니라. 그래도 색이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체형은 헤비급인데, 꽃을 즐기셨네요. 보디빌더들도 꽃을 즐기는군요. 예. 그럼요, 튤립도 보러 가고요. 네. 벚꽃. 이런 벚꽃? 거. 네. 벚꽃을 보면 왠지 마음이 네. 사들사들해지는 분위기 탑니다. 그렇군요. 우린 그냥 꽃은 꽃일 뿐이야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더 코치님이 더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꽃하고 뜨개질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빼놓고는 딴 거 없나요? 꽃 구경하고 빠고는 이번 주 특별한 운동 스케줄이 있었다거나 그 운동을 좀 일이 좀 바빠져서 갖고 이렇게 좀 너무 쪼개서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휴일이 많아갖고 근무하는 데랑 운동하러 가는 데랑 시간이 안 맞아갖고 박 선생님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쵸. 예전에 저희가 설날 때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설날에 헬스장에 다 쉬니까. 그쵸. 네. 그때 이제 연대가 없으니까. 그쵸. 우리가 온천 사우나인가? 거기 헬스장 가서 1인당 8,000원씩 내고. 그니까. 사우나는 못 즐기고. 근데 웃긴 게 우리가 그때 상체 운동할 때였는데. 예. 실내가 왜 이렇게 더운지 훅훅 지는 게. 겨울인데. 겨울에. 예. 따뜻하더라고요. 완전히 불가마 안에서 운동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운동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따뜻하니 그냥. 그게 나는 이 호흡이나 이런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플러스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너무 춥게 운동하다가 그날 너무 따뜻하게 하니까 몸이 갑자기 살아났나봐요. 그때 하여튼 체중량 다치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그 헬스장이 괜찮더라고요. 거기 그래요? 찜질방 사우나에 있는 건데 있어야 될 원판 다 있고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꽤 괜찮게 운동했던 기억이. 참 그때 운동하면서 독하다. 설날에 좀 쉬지. 운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에 홀릭 돼 있다고 보니까 그게 안 하면 허전하거든요. 그렇죠. 그 기분 알죠? 한번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지금 가슴 운동한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주제가 가슴 운동이잖아요. 그러게요. 또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벌크업이라든지 벌크업 편, 그다음에 다이어트 편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슴 운동 편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슴 운동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죠. 가슴 운동.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성분들도 이제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등 쪽이나 이렇게 이렇게 넓은 등 이런 거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슴을 좋아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남자의 그러니까 넓은 가슴. 남자도 그렇고, 남자도 갑바가 나와야 폼난다 그러고, 그거 또 나오려고 상담을 많이 해요. 희한하게 보면은 그 운동할 때 가슴 운동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그 하체나 등 운동은 조금 안 하더라도 가슴 벤치프레스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벤치프레스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100 들어도 턱걸이 2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턱걸이 못 하니까 가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쪽으로. 그러면 이제 몸 체형은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상격은 역상격인데 완전 전신 역상각. 하체 없어. 그러니까 미래형 인간이야, 미래형. 왜 미국 만화 보면 그러잖아요. 상체 무지 큰데 그 하체. 영웅들 영웅 스타일. 그런 형이 돼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 예전에 헬스장 처음에 갈 때 이제 동네 형들한테 운동 배울 때는 다른 거는 하루에 팔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되는데
가슴 운동할 때는 하루 딱 1시간 동안 그냥 가슴 운동만 하라고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슴 운동이 중요하다고. 예. 그분의 체형이 약간 그랬어요. 저기 감자에다가 이쑤시개 꽂아놓은 것 같은. 미국 저기 히어로형. 아, 그거 들었으면 운동 이제 그만뒀죠, 그거. 예, 근데 이제 요새 하체랑 등도 같이 하니까, 예. 예, 요새는 그냥 등하고 하체가 조금 더 운동할 때 좋더라고요. 가슴 운동은 잘 안 늘기도 안 늘고. 이게 운동 그 시간 대비 보면은 가슴 운동이 참 안 늘어요. 그죠. 예. 예.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좀 잘 올라가는데 예. 이 탁 다중관절 운동인데도 희한하게 가슴 운동은 참 안 올라가요, 그게. 예, 이게 결국엔 팔로 하는 운동이라서 예. 팔이 좀 한계가 있나요? 다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근데 이게 근육량도 적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벤치프레스도 가슴 저기 전신 운동인데 예.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다리나 이 전신 이제 쓰는 쪽보다는 이제 팔 위주의 동작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 좀 이제 하중을 들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거 회복 능력에서도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가슴 운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근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네. 가슴만은 어떻게 발달하기 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가슴 운동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렇죠. 능력이 더 올라가죠. 아. 회복도 더 잘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회복이 잘 돼 있으니까 점차 무게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데드 스쿼트가 이제 무게가 잘 올라가고 있어서 예. 이 가슴 운동은 예.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데드 스쿼트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올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슴 운동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예, 예. 저희 또 댓글 케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예. 이번 주는 제 만화에 붙은 댓글들은 더 이상 케어를 안 해드려요. 왜냐면 팟빵에도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왔어요. 그 다이어트 편을 참고하셔야 될 분들은 저기 넣지 않고, 왜냐면 다이어트 편을 들으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는 그분들 중에 한 분만 또 빼서 질문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다른 질문들만 한번 네네네 한번 예, 읽어보도록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키 183, 체중 82입니다. 네. 벌크업님이 벌크업님. 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벌크업 편을 듣고 요새 벌크업 중인데 데드리프트 80kg, 스쿼트 110kg 정도 드는데 벤치프레스는 5, 60kg 사이 정도밖에 들지 못합니다. 하체나 허리는 자신 있는데 가슴 운동은 힘을 잘 못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알아야 두셔야 될 게 네. 삼두하고 어깨가 좋아야 벤치프레스가 더 올라가요. 이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가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데드리프트가 좀 더 많이 들고 스쿼트가 좀 적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데드리프트가 적고 스쿼트가 또 높네요. 그러니까 스쿼트 쪽을 더 치중한 거겠죠. 일단 데드리프트를 좀 잘하시는 분이 주위에 있으면은 네. 이 스쿼트를 따라잡습니다. 이 기록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중을 지금 스쿼트 쪽으로 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 정도인데 벤치프레스 5, 60 이 정도면은 좀 작긴 해요. 왜냐면 체중이 80kg인데. 저보다 많이 나가세요. 네, 저랑 키는 비슷하신데 네. 체중이 저보다 한 4, 5kg 더 많이 나가요. 82 정도면은 한 못 들어도 한 80을 한 네. 8개까지는 들어줘야죠. 88개 예. 정도는. 그 정도를 딱 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지금 뭐 81kg인데요. 뭐 80. 혹시 만약에 네. 그 증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량할 때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막 그 바벨 같은 것들을 좀 과도하게 끼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안 넣는 거 아닐까요? 그럴 혹시?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세트가 몇 세트인지 네. 그리고 이제 벤치프레스가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네네네네.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려보시려면은 삼두 운동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삼두. 그렇죠. 대신 그 벤치프레스 하는 날은 같이 삼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타격 부위고요. 네. 삼두를 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벤치 먼저 하고 삼두를 뒤에 해주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삼두를 미리 하면 벤치를 그렇죠, 못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되는 운동을 먼저 해줘야 돼요.
괜히 뭐 그 네. 부위를 더 쓴다고 네. 앞으로 갖고 오지 말고요. 네네네. 벤치프레스를 하면 삼두도 또 같이 좋아지긴 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미는 운동을 해야 삼두가 커지고요. 네. 당기는 운동해야 이두가 커지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두 운동을 하고 있어도 네네네. 이런 운동을 하면서 보조적인 충격이 좀 필요해요. 아니 또 무게가 올라가면 근육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혹시 체크해봐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는 혹시 그 무게를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매주 올리지 않느냐. 이번 주 60 했으니까 다음 주엔 70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되고요. 네. 앞전에 이제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네. 60을 했으면 1kg씩 62 예. 그런 식으로 올려나가는 게 성장 발달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만약에 네. 일반 헬스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61kg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최소로 올릴 수 있는 게 5kg 정도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체육관에 1kg짜리 원판이 있으면 네. 끈을 갖고서 연결해서 끼고요. 네. 저기 봉에다 봉에다가 그것도 없다. 예. 그럼 이제 왜 그 분홍색 그 아령 있잖아요. 1kg. 예. 이런 거를 묶어서 껴야죠. 그런 식으로. 그런 가서. 식으로 해야 돼야죠. 아. 네. 그게 불편할 수 있는데 자꾸 해보면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2.5kg, 5kg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2.5kg를 올려고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60을 들었다 그러면 60을 8회를 들었다 그러면은 62.5를 갖다가 저는 이제 3에서 4회를 성공을 하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62.5를 8회를 들을 때까지 계속 그렇죠. 유지를 하잖아요. 저 같은 그게 경우는. 중요해요. 예. 이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또 그러니까 삼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슴 운동 끝난 다음에 삼두 운동 예. 한 번 더 추가해 주셔가지고 삼두를 발달시키시면 더 그렇죠.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자, 다음 댓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노블링블링님이 보내신 거예요. 블링블링하지 않다. 미끄럼 방지 스트랩 말고 송진가루가 기타 다른 것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데드리프트라던가 그런 거 할 때 이제 노스트랩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스트랩을 쓰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스트랩을 전혀 안 쓰고 그 가루 있어요 하얀 거.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희 등산 용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바르고서 이제 노스트랩으로 했었는데 네. 이걸 쓰니까는 자꾸 봉에 가루가 묻고 바닥에 좀 지저분해져서 코치들이 쓰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쓰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목장갑. 목장갑. 빨간 코팅된 거. 예. 그거 아주 좋아요, 그거. 여름에는 좀 땀나서 안에서 밀리는데, 예. 그러니까 고반복할 때는 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안에서. 바깥에서는 안 미끄러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원RM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그거 할 때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스트랩 말면은 아주 좋고요. 예. 그런 거 이제, 목장갑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등 운동할 때 네. 노스트랩에 대한 어떤 그 로망?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막 한 200kg를 들었어. 근데 노스트랩이냐 아니면 스트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한데 그게. 사실 원할렌 같은 경우에는 한 15kg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5kg 정도요? 들 수 있는 게, 예. 스트랩하고 안 하고가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예. 실험도 다 해봤는데 네. 그거를 일단은 스트랩을 말면 예. 손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쵸. 등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예. 그러니까 몸으로만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높여줘요. 근데 이제 손을 그냥 잡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악력 악력에 때문에. 그렇죠. 거기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아. 보면 실질적으로 몸으로 당겨야 하는 집중력이 좀 깨져요. 오히려 운동의 효과 면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스트랩 착용하시고 예, 하시는 예. 게 조금 더 등 그렇죠, 운동 그렇죠. 발달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악력이 너무 약해져서 걱정일 거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고요. 안 그렇던 것 같은데 악력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면 되게 무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네. 아니 스트레스 안 쓴다고 뭐 더 알아주나요? 몸이 좋아야 알아주지.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몸 상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운동중독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제 저중량으로 웨이트 할 때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야 하나요? 현재 PT 트레이너는 자꾸 먹으라고 하고 또 마그네슘도 먹으라고 하네요. 보충제, 건강 보조제 먹는 법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 더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대보다 일반 커팅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다이어트도 더 다뤄주세요. 저 체중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리고 과일을 얕보고 먹었던 게 후회되네요. 이렇게. 저희 그 다이어트 편에서 과일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당분으로 변한다고, 그렇죠, 지방으로 그렇죠. 변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 일반인들의 커팅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 얘기는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드리는 게 좀 약간 부족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중량으로 웨이트 할 때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저중량으로 웨이트를 할까? 고반복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고반복을 하든, 예? 네.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든 간에, 고중량을 하든 간에, 단백질은 먹어야 돼요. 특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네. 자꾸 이제 건강 생각을 해서 안 먹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필요한 거예요, 꼭. 그 흡수율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먹기가 간편해요. 그쵸. 그걸로만 하면 안 되지만, 네. 식사,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걸 따로 먹으면서, 네. 단백질 보충제는 보충으로 해주는 거죠. 운동 끝나고 바로 이렇게. 그렇죠. 흡수율을 1시간 안에 먹어주고, 네. 만약에 이제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주든가, 보통 이제 선수들은요, 네. 3회에서 4회까지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3회에서 4회. 예. 특히 이제 4회 먹는 친구들은, 2중 3분 안 하는 친구들, 오전, 오후 운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운동 전후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루에 4번 정도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충제를 이 PT 트레이너도 얘기를 하지만 먹으면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맛도 좋아갖고요. 또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딸기도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뭐 좀 단백질 함량 높은 걸로 유청 쪽으로 예, 그렇게 드셔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네. 딴 거는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잘 못 느끼는데 그런 거 뭐 이제 눈이 가끔 튀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이거 먹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눈이 튀어요? 예. 눈이 어떻게? 눈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 그게 마그네슘이 좀 부족해서. 예. 그렇구나. 저도 저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마그네슘, 뭐 미네랄 뭐 이런 거. 예. 그런 뭐 보충제나 영양제 있으면 하나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저희 보충제 특집 한번 할 텐데 그때 한번 정확하게 다 한번 달아보면은. 그렇죠. 지금 저기 그쪽에서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분을 부르려 그러는데 예. 얘기는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얘기는 해놨는데.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보충제를 먹는 방법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보충제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 하나. 보충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청이 제일 좋고요. 네. 무슨 WPI, WPC, WPH 이런 건 그냥 따지지 말고요. 네. 그냥 유청 정도로 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함량 높은 걸로 네. 그렇게 이제 먹는 게 좋고요. 네네네. 먹을 때는 운동 1시간 안에 한 번 먹어주고 끝나고 1시간 안에. 그리고서 저녁 때 한 번 더 먹어주는 쪽으로. 이게 저녁 때 자기 전에 먹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쉬면서 몸이 그거는 이제 근육이 생성하니까. 그냥 유청 이런 게 아니라 카제인 보충제라고 있어요. 흡수율이 느린 거. 그런 걸 이제 먹어주고 자면 이제 계속 이제 흡수를 해주는 거죠. 자는 동안. 그건 이제 먹는 게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자기 한 얼마 전에 네. 그냥 보충제 보충한다는 식으로 한 번 더 먹어주는 그런 거. 왜냐면은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은 먹어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근육량이 늘어요. 그냥 보충제 한두 번 먹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자기 몸무게 2배라고 하면은 진짜로 2배 드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1kg당 2g. 그쵸. 이상.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끝나고 한번 드시고, 자기 몇 시간 전에 한번 또 드시고, 그렇죠.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자기 전에 먹는 거는 그게 또 다른 종류가 또 있네요. 네,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분이 하나 더 질문하신 것 중에, 일반인 커팅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 다이어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커팅할 때는, 네. 무염식.
무염식, 예. 예. 완전 무염식 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염식으로 가고. 저염식에다가. 단백질 보통 한 1g 정도 먹어주고요. 아, 자기 몸무게. 예, 한 1g 정도. 네. 뭐 1.5, 1g 정도. 그리고 네. 탄수화물을 보통 이제 밥 전체 하루 정도에 좀 세게 갈 거나 좀 약하게 갈 거에 달려있는데. 네. 보통 이제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깎아서. 아, 한 고기 반 정도? 예,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아.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야채 좀 먹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럼 탄수화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만 딱 먹어주면 되나요? 아침에 한 번 먹는다던가 아니면 점심 때 한 번 먹는다던가 뭐 그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커팅이잖아요. 네. 운동 전후에 먹어주는 게 좋아요. 운동 전후에요.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딴 시간에 안 먹거든요. 네. 요거 분배를 잘해주면 돼요. 뭐 나눠 먹는 거 일단 좋고요. 네네네. 한 번에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한 3번 정도로 그 양을 나눠서 그냥 먹는다는 아.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뭐 한 공기다. 그럼 한 공기 3등분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아, 그걸 갖다 도시락에 넣고 있다니. 그렇죠, 한 그렇죠, 덩어리씩 그렇죠. 응. 입에다 넣고 응.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먹다 보면은 몸이 네. 빨리빨리 변해요. 얼굴도 잘 마르고. 그렇죠.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나 이런 거는 하루에 반쪽씩 이렇게. 예, 반개 이상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저염식에 밥은 한 공기 반 정도 깎아서 이렇게 먹는 걸로 약간 꽉 안 담고 한 공기 반 정도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자기 몸무게의 한 1g 정도? 1g, 네. 예, 키로당 1g에서 1.5g 정도를 네. 먹고 또 야채 많이 드셔주고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대로 비타민 하나 드시고 그렇죠. 네, 월티노. 네. 그거를 이제 나눠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적절하게 나눠서 드시면은,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어떤 취향을 찾는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나는 밥 한 번 그냥 밀어넣고 나는 버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유, 못 버텨요. 아 그렇게 안 되죠. 나눠서 예, 스트레스 받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식단 조절에 있어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네, 운동도 되도록이면 자신의 몸무게를 그러니까 기존에 커팅하기 전에 들었던 무게를 유지해주는 게 좋죠. 근육을 보존하려면요. 근육을 보존하려면. 네, 근육을 보존하려면. 왜냐면은 그게 네. 무게가 떨어지면은 네. 근육도 같이 줄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빌더들은 그 부분을 안 놓치려고 네. 아주 악착같이 해요. 그러다 자꾸 그렇더라고요. 부상을 당해요. 이제 왜냐면 몸 빠졌는데 그걸 자꾸 들라 그러니까. 만약에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왕이면은 그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돌아올 텐데 예. 메모썸님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 경험 전무한 몸무게가 3자리 넘어간 남자는 어떤 운동 플랜으로 접근해야 할런지요? 지인의 견해로는 기초 체력이 낮으니 혼자 2달 동안 헬스장에서 기구는 근육 깨우는 느낌으로 하고 유산소는 꾸준히 늘려가면서 한 다음에 3달째 PT를 신청하라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거 맨 마지막 이런 거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예. 아유, 감동 오는데요.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라도 한번 들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게, 네. 보면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지인 말대로, 네. 뭐 2달 그렇게 해보고, 3달째 PT를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 2달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것도 잘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이거를 어차피 PT를 할 거면은, 괜찮은 이제 트레이너를 만나서, 네.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그 운동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면 2달 이제 혼자 헤맨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예. 그러다 보면은, 아니, 이거 2달 해서 어차피 할 거면, 예. 2달 해서 2달 정도 하면 거의 운동을 거의 배울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2달 동안 네. 좀 안일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진짜 빼야 되겠다는 독한 마음이 있으면은 네. 괜찮은 트레이너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면서 네. 시작하는 게 낫겠냐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네. 그 전문가와 네.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마른 분들은 조금 운동을 갖다가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네. 좀 쉬엄쉬엄 하루에 한 종류만 하든지 아니면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요걸 갖다가 3분할로 네. 뭐 하루에 2종류씩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근육을 씌워서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걸 좀 씌워서 근육이 생성될 수 있게 네. 해주는 플랜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네. 요렇게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고반복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쉼 없이 막 이렇게 해주는 운동, 순환 운동. 순환 운동 네. 그런 식으로 서킷.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킷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자리면 100kg가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서킷을 못해요. 0.1도. 어, 무릎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단 웨이트도 하면서 유산소하고 식이요법으로 좀 빼고 나서 접근해야죠. 서킷 같은 거는. 아. 지금 하면은 하지도 못해요. 힘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력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걸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낫죠. 아. 아니면은 네. 유산소를 1시간을 하고서 근력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든지요. 그러니까 먼저인 거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아, 유산소를 아예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그렇죠, 그렇죠. 어. 체중이 이제 원체 많이 나가니까. 예. 예. 아,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산소를 먼저 해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는 이제 근육 단련인데 예. 우리가 원래는 웨이트를 먼저 하게 하는데 예. 기초 체력도 없잖아요. 별로. 아, 그러니까 그걸 아예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로만 해가지고는 글리코겐을 다 소모시키지 못하니 그냥 좀 초반에 그렇죠. 유산소를 좀 해서 좀 빼주고 쭉 그다음에 빼는 거죠. 예. 쭉 빼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뭐 한 4, 50분 시키면 글리코겐 다 타요. 타긴 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죠. 아예 그걸 먼저 해갖고 네.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웨이트를 먼저 하고서 네. 유산소를 한 50분 태우죠. 아.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게 만약에 좀 일찍 운동하면 저녁에 한 번 더 걸으세요. 조금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유산소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뛰지는 말고 걸으라는 이런 식으로. 어휴, 100kg는 또 어떻게 쳐. 못해.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카코치님 말하신 대로, 예. 조금 유산소도 살살 하시고, 예. 조금 근력 운동도 천천히 접근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올바른 방향의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맹호성님은 절대 이제 뛰지 마시고요. 예. 걷고 이러면서 체중을 자꾸 줄여나가셔야 돼요. 초반에 좀 약간 체중을 줄여나가면서 예, 기초 예. 체력을 올라가는. 그렇죠. 지금 기초 체력이 낮다고 얘기가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무조건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요. 예. 운동도 이런 분 이제 가끔 생각하면은 너무 운동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예. 한 3, 4시간. 예.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냥 좀 가볍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금도 뭐 이런 분들 보통 보면 1시간 반 정도 잡고 있는 운동 시간을. 예. 그럼 1시간 반 정도 하고 예. 일단 들어가세요. 씻고. 그러고 이제 저녁쯤에 한 4, 50분 또 한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각오를 하고 다이어트 시작하셔야 돼요. 큰 각오를. 네네네. 그거 괜히 좀 빼볼까? 이러면 절대 못 빼고요. 네네네. 큰 각오를 갖고 독하게 맘먹고 그 PT 트레이너님하고 한번 상의를 잘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운동은, 자, 어떤 운동이죠, 오늘? 오늘은 저희 가슴 운동이죠. 가슴 운동. 예. 체스트. 자, 첫 번째가 뭐 네. 가슴 운동 종류, 뭐, 추천 운동 방법, 네. 가슴 운동 시 잘못된 예들, 가슴 운동 에피소드, 뭐 여성을 위한 가슴 운동,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오늘 카테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잘했죠. 아유,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서로 주고받기. 나 부끄럽네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 우리 둘이라도 네. 이렇게. 네네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칭찬이라도 해줘야지 뭐. 맞아. 돈 받고 하면 잘할게요. 서로 아, 칭찬 안 그렇죠. 하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슴 운동 한번 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좋아해야 하는 운동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팔하고 가슴하고. 네. 여기가 하면 잘 나오잖아요. 가슴 운동도 잘 나오지 않나요? 팔하고처럼. 근데 이게 잘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안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럼요. 원래 살이 아예 없어가지고 민자 가슴인 사람들은 조금 잘 안 나오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 보면은 예.
한 가지는 너무 많이 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 안 쉬어주고. 예,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나오게 한다고. 아.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네. 가슴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아, 가슴에 못 먹이고 팔이나 이런 다른 데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 운동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예. 뭐가 있죠?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벤치프레스. 그렇죠. 기본으로 가는 게 그 플랫 벤치프레스. 플랫 벤치프레스. 예, 바벨 벤치프레스하고 이제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 인클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짝 누워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한 60도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인클라인. 그거 하고서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해요. 네. 스미스 머신에 보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레자가 네. 있어요. 저기 의자. 네네네네. 그럼 그걸로 각도 맞춰서 보통 이제 30도에서 45도 정도 맞춰갖고요. 네. 거기서 덤벨을 갖고 누워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하죠. 인클라인 덤벨 네. 프레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통 하고 이제 딥으로 가는 분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거기서 인클라인, 플랫 덤벨 프레스를 한 번 더 하고 더 딥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뒤에 보통 하는 게 케이블 크로스오버. 케이블 잡고서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막 그렇죠. 하는 거. 그거를 하고서 이제 마무리로 네. 뭐 이제 프로보 정도? 프로보는 또 뭐죠? 프로보는 이렇게 등을 패드에 대고서 왜 가슴 위로 손을 뻗었다가 이렇게 머리 뒤로 쭉 내렸다 올리는 동작의 운동이 있어요. 그 아령 하나 들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등 운동인데 이 가슴 확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영화 배우이자 네. 아놀드 그분이 아주 좋아했던 운동이죠, 그게. 제 강코치님한테 예전에 듣기로 등이 잘 나와야 가슴도 잘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 좋은 분들 보면 등도 좋아요.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아까 벌크업님이 물어보셨던 거, 이분이 데드리프트 80이고 벤치프레스도 이런데, 그럼 등 운동 해주시면 이분도 또 도움이 되실 수 도움 있겠네요. 되죠. 특히 저희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 네. 열심히 해주시면 벤치프레스가 올라가요. 바벨로 예. 숙여가지고 당기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우리 뭐 등 운동할 때 보통 한 세 번째 네. 하는 거. 네네네네. 그거 해주시면 같이 도움이 되는군요. 근데 예전에 헬스장 가보면은,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까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디클라인은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서 하는 벤치프레스 그런. 그거를 이제 효과를 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랫가슴. 옛날에 아랫가슴 많이 했다고 하던데. 거의 그거 안 하고요. 네. 딥으로 해요, 딥. 딥으로? 예, 딥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하고서 이제 뭐, 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하고서 딥으로. 네. 그 정도 해주면 뭐, 상하 다 들어가는 거죠. 저처럼 딥할 때 체력이 안 남아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거 앞에서 벤치프레스하고 인클라인 해주고, 인클라인 덤벨하고 막.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나 아니면은 디클라인도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네, 힘이 안 남는 근데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네. 밑에 가슴에 더 하중을 주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각도를 더 많이 주고 하면 그쪽에 자극이 더 많이 가요. 서서 하게 되면 그냥 가슴 모아주는 형태의 운동인데, 만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케이블 크로스오버 자체가 좀 하부에 좀 영향이 많이 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부에 많이 가는 운동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더 하게 되면 더 하부에 더 힘이 많이 가거든요, 자극이. 그렇군요. 또 특이한 가슴 운동 또 없나요? 예전에 해보셨던 것 중에? 가슴 운동 특이한 거라면은 뭐 일단은 덤벨 플라이도 있고요. 덤벨 플라이. 덤벨 플라이 있고. 플라이가 그거죠? 드럼통을 갖다가 이렇게. 큰 뭐 통나무 안듯이 옆으로 쫙 벌렸다가. 그대로 올리는. 이게 가슴을 모아주는 데 효과가 있나요? 가슴 안과 박 옆으로. 이게 자극을 주는데.
요거 이제 가슴 모양 잡아준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회원들이 좋아하는. 여성 회원들 특히 누나들 네. 굉장히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보죠. 네. 예. 누나들을 위한 얘기예요. 예. 그렇죠. 누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런 거 있고 또 저기 뭐냐 저한테 한번 알려주셨던 거 중에 그 벽을 미는 것 같이 네. 예, 벽을 미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저 중량이 올라간다고. 예, 그게 저희 파워리프터들이 쓰는 이제 방법인데요. 예. 그거 꾸준히 해주시면 벤치프레스 무게가 좀 업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손을 벽에다 대고요. 네. 발로 최대한 밀어야 돼요. 그냥 살짝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벽을 완전히 밀듯이. 아, 진짜 밀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이게 혼자 있을 때 해야 되겠네. 남들이 있을 때 보면 참. 예. 예. 미는 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제 하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중량으로 해서 네. 빠르게 저중량으로. 그 봉을 내렸다 올렸다를 하면서 네. 그 순간 폭발력을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아. 근데 그 폭발력을 올려놓으면은 고중량 할 때 도움이 돼요. 올릴 때. 아. 마치 스쿼트 할 때, 풀 스쿼트 할 때,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튕겨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막 하게 되면 도움이 되나 보네요. 고중량을. 위로 올리는 걸 도움을 많이 줘요. 아,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럼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거. 아, 근데 이게 가슴 운동을 하는 도중에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날 이거는 운동에 따로 빼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벤치프레스를 했다 그러면 한 목요일쯤에? 수요일쯤에? 아.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좀 다른 거 쉬는 동안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같은 하는 날 하는 게 아니라, 네. 쉬는 날. 그러니까 쉬는 날? 딴 거 하는 날, 이 정도면 몸에 무리가 안 가겠다 하는 날, 그때 골라서, 네. 그때 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한 10세트 잡고. 아, 10세트 잡고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벤치프레스 한번 운동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가슴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사실 벤치프레스를 그냥 기계로 머신으로 하다 보면은, 머신은 뭐, 틀릴 리가 별로 없는데, 뭐, 머신도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팔 각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어떤 한 친구를 봐줬는데, 팔 각도가 자꾸, 이게 팔꿈치가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흔들 그러면 안 되죠. 할 때마다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일단은 동작을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게 느껴지면 안 돼요. 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또 신경 쓰면은 네. 자세가 안 나와요, 아예. 아, 또 그러니까 너무.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뭐 가슴 운동 시 잘못된 예들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 보통 보면은 바벨을 어디로 내리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바벨을 항상 젖꼭지나 젖꼭지 한 2cm 정도 위로 내려야 되는데 네. 너무 나는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 딱 보면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봉이 쇄골가 있어요. 내리면. 쇄골로도 가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지, 막 상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적으로 그 부분을 내려와야 그건 그렇게만 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목으로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엄청나게 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자세 잡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어디로 내려야 되는 걸. 혹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은 또 팔꿈치에 무리가 오나요? 너무 많이 내려오면 못 올려요. 그리고 보통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은 이제 무게 드는 게 원래 목적이라 예. 아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허리 못할 아치. 정도로 만들어 놓고 배에다 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슴 몸 배에다가요? 제일 짧게. 응. 가슴으로 하면 뒤에 있으니까 예. 더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예. 최대한 덜 움직였다 올라가려고 예. 배 쪽으로 내렸다 올립니다. 아, 파워리프터들은. 속임수 트릭이네, 트릭. 근데 일단 조금이라도 덜 내려야 되니까. 아, 그쵸. 아, 이게 많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배를 가슴 쪽으로 위로 끌어올리면은 그냥 가슴 젖꼭지에 올린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비슷하겠네요. 많이 올려버리면은. 저도 한번 봤는데 어떤 그 러시아의 여자 소녀인데 100kg 그 파워리프트를 하는 걸 봤어요. 벤치프레스. 어깨가 훌륭하더라고요. 아, 진짜 훌륭하더라고. 그거 될 정도면은 몸 나오죠. 예, 진짜 훌륭한 몸매를 가지셨더라고요. 근데 또 허리를 진짜 막
거의 90도로 꺾을 정도로 막 있는 대로 꺾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완전 정확한 위치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체형별로 다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젖꼭지에서 젖꼭지 2cm 사이에 고정적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별 무리가 없네요. 그러면. 예전에 저 헬스장에 있을 때 이게 기계로 하게 되면은 기계로 했을 때 그냥 요렇게 약간 팔꿈치를 제 몸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가슴 앞쪽은 먹는데 옆판이 좀 잘 안 먹더라고. 가슴 옆쪽이.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 팔꿈치 위치를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나요? 팔꿈치는 이제 보통 내렸을 때 네. 기역자나 아니면은 팔목이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그 그립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트레이너가 이렇게 좀 봐줘야 돼요. 근데 저 기역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팔꿈치가 그러니까 팔이 가슴 방향에 횡축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내렸을 때 발을 가슴에 내렸을 때 발을 내렸을 때 이 팔목이 이제 직각으로 서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직각이거나 아니면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위쪽 팔이 그 가슴 쪽으로 살짝 하거나 이렇게 90도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그러니까 머리 쪽이나 다리 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 안 되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력도 없고 해서 예.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딱 잡고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젖꼭지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네. 천천히 내린다 그러면 자세가 저절로 나와요. 이게 진짜 본능적으로. 그 운동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배우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근력이 정말 제로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막 너무 근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머신을 좀 써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요. 머신을 쓰면은 네. 어느 부위로 근육이 자극이 들어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이 너무 없으면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쵸. 근육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면은 네. 펌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힘이 들어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신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없을 경우에는 프리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아무리 프리를 해줘도 몰라요. 이거 느낌이 아세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잘못하면 또 부상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어느 분은 또 머신을 시키니까 네. 아유 나 이런 거 다 쓸 줄 아는데 이런 걸 왜 난 OT를 해주냐고. 난 저쪽 거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막말로 우리도 머신 쓰는데 우리 다 프리웨이트만 하지 뭐. 그렇군요. 한번 너무 없을 경우에 한번 머신으로 한번 잡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근육이 없으면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가슴 가운데 손 이렇게 놔줘가지고 자 여기에 힘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줘봐야 없는데 어떻게 느끼겠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 운동 방법까지 해본 것 같고 가슴 운동 시 잘못된 예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정말 봉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꿈치가 앞뒤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어쨌든 팔이 봉과 수직으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 처음에 뵀을 때는 제가 언더그립으로 잡았었거든요. 벤치프레스를. 왜냐면은, 언더로 잡아야 손 위에 딱 걸쳐져가지고 이렇게 90도로 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벤치프레스 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언더로 잡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오버로 이렇게 해서 꽉 잡는 게? 꽉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요거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더로 잡으면 일단 받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썸리스로 가면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립을 와이드로 꽉 잡으면은 그 잡은 순간부터 팔 쪽에 수축이 딱 들어가요. 어깨까지, 가슴까지 쫙. 네.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올려놓고 할 때는 펌핑감 잘 못 느껴요. 근데 꽉 잡고 하면 힘이 들어가서 가슴에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딱. 그러니까 가슴 좋은 분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해요.
아, 그게 와이드 그립인 거죠? 네. 썸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밑에 받치고 받치는 있는 거예요. 거고. 그렇군요. 결국, 근데 그, 와이드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이제 안전상에 예. 혹시나 네. 썸리스 잡다 보면 떨어뜨리면 뭐지? 그래서, 혹시나 그거 불안한데. 예. 근데 꽉 잡고 하면 그 봉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안전성이 일단 보장되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수축력 면에서도 너무 좋고. 수축력 면에서도 그 봉 무게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느끼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와이드로 잡다 보니까 잡다 보니 손목이 이렇게 자꾸 뒤로 꺾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걸 갖다가 그 너무 꺾이게 되면은 그거는요 운동하면서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목에 통증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잡고서 꽉 잡은 상태에서 이게 그 팔꿈치하고 90도로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짝 봉이 위로 올라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이더라고요, 뒤로. 아, 그 고중량할 때는 큰일 납니다. 손목 예. 나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잡고 꽉 잡더라도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잡으셔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뭐 자세가 잡히면서 가니까 예. 안전이 보장되죠. 근데 이제 어쩌다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손목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막 이렇게. 예, 예. 왜냐면은 의욕이 너무 앞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벤치프레스가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팔이 먼저 꺾여요. 예. 흔히 말하는 무슨 뭐 그 로봇 맞은가? 날아가는 자세. 예. 이게 된단 말이에요, 벤치프레스가. 예. 그럼 웃겨요. 이거 하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상태로 못 올리고 있으면 더 웃긴 거예요, 이제. 이거 빨리 와서 누가 해줘야 되는데, 뭐 이쁜 여성연이라도 옆에 한 명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시간대 못 나오지, 이제. 그렇죠. 이 가슴 운동 하다 보면은 네. 뭐 모든 운동할 때 다 그렇지만 항상 흥분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보면 아 좀 오늘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끼고 막. 그러니까 우리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이제 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자제. 예. 너무 기분 나르고 있는데 잡아줘야 네. 돼요. 예. 아, 이거 부상당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자기가 네. 이제 만들어 온 것까지 다 까먹게 되는데. 예. 그쵸. 그러다 쉬면 그냥 바로 그냥 예,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 혹시 그 가슴 운동 하다가 아 맞다 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위에 천장을 보고 이렇게 그 계속 올라가야 될 지점을 정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흔들거리나 봐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센터들 보면 천장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글로 예. 그대로 올리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예. 이렇게 하면은 흔들진 않아요. 아, 근데 거기 안 찍어 놓고 봉만 바라보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흔들려요. 아 계속 왔다 갔다 오고. 예.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지점으로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을 때 제일 안 아프고 편안한 지점. 그렇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운동도 일단 근육량이 있어야 일단 펌핑감이 오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초기에 근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런 그 4-5개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럼 처음에는 뭐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예. 한 4가지를 뭐 3세트 뭐 12개씩으로 시작을 해갖고 네. 점점 이제 올려나가야죠. 꾸준히 하면서. 아, 3세트 12개 정도로 해서 네. 시작을 하시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8세트 8개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근력량을 위해서 처음에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못해요. 한 3세트 되면 봉이 안 올라가요. 아, 지구력이 근데 없어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또 이게 또 난 좀 배웠어. 좀 알아. 내 운동하는 분만 알아. 근데 좀 누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분명 못 들고 있는데도 막 자기 방식대로 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형은 다 이렇게 했어 하면서 형은 무조건 8번 드는 무게로 그러니까 했어. 이렇게 하면서. 체육관에 있으면 이제 아주 몸 좋으신 분이나 예. 트레이너하고 좀 친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아저씨들이 와서 운동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공황 상태 와요. 이거 하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면 저거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날 다른 아저씨한테 또 다르게 배웠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서로 이렇게 눈치 보이는 거지. 저 아저씨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 아저씨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이거 하고 있으면 야 그거 아니잖아. 야 내가 어제 가르쳐준 거 까먹었어?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야 이거 힘드네.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에 너무 없으면 굳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8에서 10회 사이가 근육량 증가에 있어서 가장 네. 좋긴 하지만 네. 초기에는 너무 없을 경우에는 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세팅을 해놓고 어느 정도 근력량을 올려놓는 게 근육이 아니라 근력량을 올려놓는 게 좋겠네요. 10회 정도 하면은 뭐 부상당할 일은 없고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그 운동에 대한 느낌을 좀 알고 갈 수가 있죠. 이제 횟수도 얼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일단 그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꾸 습득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능력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만들고 PT를 받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못 만드는 사람 보고 기초 체력을 만들으라고 하는 게 그게 또 방법이 또 웃기긴 하네요 또. 그러니까 아까 한현분 사연 읽었지만은 상담을 일단 해보는 게 좋아요. 상담은 무조건. 딱 봐서 이 트레이너 괜찮겠다. 좀 나도 좀 도움 줄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죠. 왜냐면 PT가 어차피 뭐 그 트레이너를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네. 무슨 뭐 그쪽에서 뭐 내가 학교에서 막 뽑아가는 게 아니라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조건 물어보는 게 참 좋네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와서 트레이너분들이 와서 살갑게 좀 알려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런 데가 없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의 센터가 없고요. 네. 전부 다 이제 그 해놓은 거. 그러니까 네. 있으면은 뭐 한두 번에 OT 정도? 근데 OT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봤으면 참 좋을 법 했는데, 사실 OT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예, 그래요. 보통 예. 이제 OT는 뭐 한 20분 정도? 예. 이 정도 잡아서 하거든요. 예. 근데 뭐 해달라면 이제 충분히 이제 한두 번 해주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자꾸 해줬는데 PT 안 잡히고 이러면 좀 힘 빠져갖고 아무래도 딱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죠. 다 해봐야 되는데.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 만화는 서민을 위한 만화 방송. 서민 방송이. 서민을 위한 방송. 예. PT 트레이너를 못 구하실 경우에 들으시는 방송. 예. 그러다가 만약에 PT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강코치한테 가면 되는 방송. 아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빨리 옮기세요, 빨리. 광고를 하게. 헬스장을 빨리 광고를 해야. 아니, 글로 가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면은, 빨리. 저희 뭐, 네. 뭐 메일이나, 아니면 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라도 하나. 일단 팟빵으로 오세요.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예. 뭐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뭐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팟빵에다 댓글을 안 다세요. 저희 강코치님이. 제 페북에 아이디도 없는데. 예,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또, 혹시 또, 마지막으로 잘못된 예 뭐 없을까요? 뭐, 지금까지 보아 오셨던 것들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운동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보통 이제 보면은, 뭐,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바벨, 그리고 이제 덤벨 프레스 이런 식으로 운동이 가는데요. 예. 그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 벤치프레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고, 그리고 네. 이게 보통 5가지 운동을 하면요. 네. 앞에 벤치하고 인클라인에서 거의 힘을 다 빼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덤벨 프레스 할 때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힘이나 뭐 무게 계속 끼고 이게 아니고요. 네. 딱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 끝났을 때 덤벨 프레스 정도 했을 때 힘이 힘들어야 돼요. 굉장히. 그 정도로 그쵸. 자극이 가 있어야 운동이 된 거지. 예. 메인 운동 2개에서 힘을 빼야지 무슨 뭐 5개한테서 힘이 남아있고 이러면 그 운동 완전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가슴 진짜 없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억지로 할 그렇죠. 정도로. 예. 그런 식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해요.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딥 할 때 힘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딥 할 때는 정말 아니 딥하게 막 우울하다. 양증가 운동에서 힘을 다 빼놨는데 그 이상 더 할 게 뭘까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는 다 이제 보조 운동들인데 거기서 뭐 가벼운 거도 괜찮아요. 그 뒤에 것들은. 뒤에 것들은 그냥 무슨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 2개, 3개 껴도 되는데 무슨 뭐 5개, 8개 막 끼고서 이러고 있으면 앞에 누가 보면 어우 많이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별 자극 못 줘요. 뒤에 있는 건 그냥 마무리 운동이나 그냥 좀 보조 운동 정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앞에 양증가 운동에서 적어도 한 2-3개 운동에서 거의 다 힘을 빼놓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요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사실 얼마 전에 저보고 어떤 운동을 하신 분이 계셨나봐요. 저한테 약간 툭 던지는 말투. 팔굽혀펴기 몇 개예요? 이렇게 막. 저 턱걸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턱걸이를 사실 데드리프트를 항상 하고 하다 보니까 개수를 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턱걸이만 몇 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3개, 4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못해요? 난 데드를 치고 하는 건데 데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죠. 그리고 알았죠. 그게 사람 힘 빼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 운동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운동을 어쨌든 그 뒤에 운동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거에서 힘이 다 빠졌으면 나는 운동을 잘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 불안해가지고 또 막 앞에 운동 줄이고 막 뒤에 거 좀 더 하겠다고 막. 사실 턱걸이라던가 팔굽혀펴기라던가 이런 거 개수가 좀 남자들한테 좀 간지가 나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 턱걸이 한 20개 하는데 이러면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막. 나 팔굽혀펴기 한 번에 100개 하는데 이러면 안 건드리니까. 근데 사실 팔굽혀펴기 100개보다요 턱걸이 한 10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쳐줘요. 턱걸이요. 그쵸. 턱걸이 잘해야 돼요, 남자는. 그쵸. 더 등이 등도 그러고 이 손목 힘부터 해서 굉장히 좋아져요. 턱걸이 잘하면은. 그러니까 턱걸이 잘하는 사람들이 팔심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는 운동 아무리 잘해도 팔 그렇게 자극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 당기는 운동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당기는 운동 쪽으로 해가지고요. 또 한 가지 원알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기로는 다 끝난 다음에 원알렘으로 제가 이제 80을 준다고 하면 한 번쯤은 양쪽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100kg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100kg 같은 것들을 원알렘으로 막 이렇게 양쪽에서 보조 막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취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게 돼요, 그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자극을 한번 또 느껴보고 싶으니까는. 만약에 주위에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가 한 명이 있을 때는 한 명 이상 보조를 두고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뒤에서 혼자 있어도 80 드는 사람이 한 90 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키워나가야지. 이거 만약 100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렇게 보조받아서. 좀 이따 110 껴요. 120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도취돼가지고. 그게 자기 힘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옆에 있는 보조자들 힘들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야, 넌 벤치를 했는데 왜 우리가 팔이 펌핑 되냐? 이거 막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컨트롤 하시는 무게를 계속해서 들고 해야 인대도 같이 발달해가지고 부상을 안 입고. 그러니까 인대 부분도 이제 말이 많아요. 고반폭해서 이제 발달한다는 사람의 책도 있고요. 그 인대 건은 또 뭐 고중량으로서 발달시킨다 그래서 왜냐면 이 책이나 이런 게 보면은 거의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성공했던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용인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운동 방법. 본인의 운동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최고다 하면 그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증명된 건 아직 아니네요. 그렇죠. 아, 아니, 만약에 진짜 저중량을 해서 이 사람이 최고 세요. 예. 그럼 그게 맞는 거지, 뭐. 고중량을 했는데 이 사람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 그럼 네. 그건 맞는 거죠. 이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운동 방법에 틀린 건 있어도 맞는 건 없다. 네.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네.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방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다 각자에 맞게 어떤 사람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장수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가슴 운동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에피소드 좀 있나요? 뭐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가슴 운동 발을 놓쳤다던가. 웃기는 얘기가 이제 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TV에서도 나온 적도 있는데, 예. 처음 오신 분이 이제 그 원판 하나 끼고 막 들고 있는데, 예. 내려놓고 나서 이제 힘들게 딱 내려놓고 나서 이제 일어섰는데, 뒤에 있는 분이 다 쓰셨어요 하고 물어봐서 네, 네. 얘기했더니 한 팔로 그냥 들고 이동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저도 처음에 그 뒤에 계신 분은 노렸네. 너무 꼴배기 싫었던 거야. 강 코치 처음에 나와가지고 데드리프트 그냥 들어버렸던 것처럼. 꼴배기 싫었던 거지. 저거 하나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유, 진짜 꼴배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대지 마라. 와서. 들고서, 봤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운동할 때, 예. 이제 첫날 갔더니 이제 그 벤치프레스 한 몇 번 하고, 예. 인클라인 프레스 쪽으로 갔는데, 이제 봉이 이제 그게 12kg짜리인가 있고 이렇게 10씩 껴있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어느 아저씨가 이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이제 한번 잡을까 해서 그거 한 7개가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좋다고 딱 내려놨는데, 예.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까 하다가 2개째 목에 걸린 거예요, 이게. 내가 참 진짜. 창피함이라. 아니, 왜냐면 인클라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같이 운동하는 아저씨가 와서 들어주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예전 일인가 봐요. 예. 10대 때. 10대 때. 10대 때 허세들이 다 있죠. 10대 때 조금만 예. 알통이 생긴 게 아니라 부은 건데. 그거하고 막, 실제로 봉 떨어뜨리는 사람도 봤어요. 어. 그 자기가 못 들은 등례인데, 뒤에서 이제 보조가 그걸 못 받쳐갖고 얘가 예. 놓쳐갖고 가슴에 맞아갖고 거의 기절했죠. 그러니까 뒤에 보조 칠 정도의 중량이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걔가, 그 사람이 특징이 썸리스였어요, 그립이.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떨어졌구나. 썸리스. 이게 흘러내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못 버텨갖고 얘가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이제. 그거 있고,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썸리스 그립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대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 옆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트레이너 분이신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되게 사교적이고 막 와서 막 먼저 가르쳐주고 되게 친절한 분이었는데 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살이 그냥 살이 헐크. 그러니까 헬스장 가보면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육 같진 않아. 근데 살인데 완전 살은 또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비시즌에 보디빌더들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퉁퉁하니 그런 분이 와가지고 썸리스 그립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었죠. 나보다 센 분이 가르치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웃겼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헬스를,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여가지고 쭉 했어요. 쉬지를 않고. 근데 안 느는 거야. 거기서 대학교 때도 한 1년인가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등 운동하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예, 풀다운. 풀다운을 어떤 여자 트레이너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보다 말랐어요. 저랑 동갑인 여자였는데 제가 그때 한 40인가를 들고 막 이렇게 막 낑낑 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와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하면서 막 체대는 다른가? 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 체대 여자였었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거 완전 매력적이었어요. 언니들 많아요. 진짜 완전 매력적이더라고요. 여자가 나보다 더 세.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충격 많이 먹게. 멋있었어요. 맞아. 여자가 멋있을 때 있어요. 운동하다가. 저번에 그리고 가슴 운동하는데 강코치님 한번
약간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뒤쪽에서 막 원판을 빼는데, 빼가지고 살짝 놔야지. 그걸 갖다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원판을. 네. 밑에 물론 깔려있긴 한데, 그게 그거 매너가 진짜 아니잖아요. 비매너예요. 아니, 운동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놀래라고. 네, 그걸, 막, 툭툭 던지는 거야. 뭐, 그분이 뭐 몸이 아예 안 좋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하신 분 같은데, 알만한 분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학생들이면은, 저기,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기라도 할 텐데,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 원판을 어떻게 그렇게 던지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참, 운동하면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벤치프레스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운동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누워서 편하다고. 아, 야, 힘들다. 아, 운동했더니,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진짜, 클럽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성들을 위한 가슴 운동. 네. 근데 여성들은 얼마 전에 제가, 그분 누구죠? 쇼니. 쇼니의 하트 가슴 만들기 운동편을 제가 봤는데, 쇼니가 이제, 여성 가슴들, 하트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위쪽 상단 가슴 쪽을 많이 발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맞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도 여성들도 똑같이 운동해 주는 거죠? 벤치프레스 하고 또 인클라인 해주고.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틀린데요. 네. 위쪽을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위쪽을 먼저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프레스 파워를 먼저 키우면서 네. 갈라 그러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둘을 봐도 벤치프레스 더 무겁게 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면요. 인클라인을 먼저 하면은 그쪽이 발달이 더 되는데요. 네. 벤치프레스를 먼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인클라인 할 때도 벤치프레스 그 밑에 가슴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윗가슴이 모질란 것 같으면은 위에 먼저.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지 말고 한 번은 벤치 먼저 하고 인클라인 하고 한 번은 인클라인 먼저 하고 벤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윗가슴이 모자란다고 하면 무조건 인클라인 먼저 하지 말고 한 번은 인클라인 해주고 그 다음에 벤치, 그 다음에 벤치 한번 해주고 인클라인 이런 식으로. 하루는 그렇게, 하루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PT 하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네. 그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가슴 운동을 하면은 좀 그런 거 빼놓고 코어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도 가슴 운동 많이 처음에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 상하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부위를 한 번씩 도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다 이렇게 순환 운동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 3회니까 네. 일주일 안에 뭐 순환. 2부위씩 잡아서 네. 한 바퀴 돌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려면 가슴 운동 뭐 한 3가지 이상 하죠. 3, 4개.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사이즈 업을 기대할 수는 없죠. 오히려 보형물 쪽은 안 되고요. 오히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가슴판. 가슴판? 그렇죠. 그걸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옷을 입거나 이러면은 가슴판이 이렇게 올라와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슴이 더 나와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걸 노리셔야지 무슨 뭐 했더니 그게 뭐 그 보형물이 커진다 이거는 절대 절대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플라이나 네.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거를 좀 여자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팔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네. 벤치프레스를 해도 되고요. 벤치프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하고 이렇게 같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그거 괜찮아요. 덤벨로 네. 인클라인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덤벨 그 플랫으로 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봉으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좀 덤벨로 그냥 덤벨로 해주는 게. 그렇죠. 1번 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2번 플랫 덤벨 프레스, 네. 3번 그 덤벨 플라이, 4번 케이블 크로스오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좀만 더 욕심 낸다면 풀오버까지. 풀오버가 뭐죠? 아까 누워서 팔 앞으로 뻗었다가 머리 뒤로 쭉 내렸다가 덤벨을 네. 다시 이렇게 가서 앞으로.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참, 이번 주 만화에 네.
스팀풋이라고 제가 썼는데 네. 잘못 쓴 거죠. 스티프 아니에요, 혹시? 스티풋, 예, 스티프.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스팀풋이라고 써놔. 네, 스팀풋이라고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스팀풋이 뭐냐고 막. 아니, 나도, 저게 뭐지? 스티프. 아, 그렇구나. 내가 들을 때 잘못 들어가지고. 네, 스티프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스팀풋이라고 써놔가지고. 미국에서 그 스티프라는 사람이 만든 운동이에요. 아, 네. 이름이 스티프군요. 그렇죠. 아, 네, 죄송합니다. 나도. 내가 써드려야 되겠네. 아니, 스티프라고 써야 되겠네. 저기, 저거 새로 나온 건가? 스티프 레드 데드리프트요. 예, 예. 아, 레그 데드. 데드리프트. 네. 사랑합니다, 독자분들. 오타가, 근데 희한하게 그걸 본 사람이 별로 없네요. 몇 명 안 봤네. 한 2명인가 밖에 안 썼어. 그럴 수 있죠. 네. 어? 그거 아니라 아. 이거 아니에요? 라고 쓸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법 했는데, 스팀 붙여보니까는 그 뭐 스팀 다리미 청소기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헬스장 가보면은 그 여성분들은 좀 얼굴이라던가 이런 표정이 너무 일그러지는 것도 좀 약간 꺼려 하시고 자세가 좀 너무 민망한 것도 좀 꺼려 하시잖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또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가슴 모아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약간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럴 땐 또 어떻게 이럴 때는 또 힙업처럼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셔야 되나? 별로 그런 분 없던데? 아, 그래요? 예. 대전에서만 그랬나? 아니, 요즘에는 이제 그 PT라는 것도 웬만큼 다 알아갖고요. 네. 트레이너가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닌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좋아요. 좋아해요. 이제 그러면서 PT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부담하시는 회원들도 있어요. 보면은, 네. 물어보면 돈 나가나? 막 이렇게.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스케줄대로 운동하고 싶은데 너무 막 이렇게 빡시게 가르치면 힘들다고 또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헬스장 왔는데 힘들다고 안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목적이 있는 분이 하면 참 좋아요. 내가 진짜 네. 한번 빼보겠다. 예. 근력을 한번 키워보겠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하기에 PT는 딱 좋은 거죠. 근데 그렇죠. 어설프게 무슨 뭐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주 3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효과도 못 보고. 예,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한번 한다 한 6개월 하시다가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몸무게는 3자리 나가시고. 얘 누군지 알아요. 결국엔 안 했어요. 그렇죠. 결국엔 안 해.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던가. 네, 알겠습니다. 사람 홀려놓더라고요. 네, 밀당을 잘하시거든요. 강코치님이 잘못하면 한 절반 빼줄 줄 뻔했어, 돈을. 답답하고 미칠 뻔해가지고.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와. 밀당이고 고수야,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또 가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마지막으로 있나요? 그 예전에 그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네거티브 네. 보면은 항상 가슴으로 무게를 잘 받았다가 네. 가슴을 뒤집은 상태에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가슴판은 그대로 쓰면서 팔로 뭐 내렸다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가슴을 그러니까 무게를 받으려면 가슴이 아치가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네. 가슴 쪽으로 밀어올리는 느낌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가슴 쪽으로 밀어 네, 팔로 그러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렸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무게를 버텨서 그 무게를 하중을 네. 버텨서 내렸다가 네. 그 하중을 민다는 생각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그러니까 내려갈 때만 가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가슴을 모아줘가지고 가슴 좀 더 올린다 생각하고 그렇죠. 응. 쫙 쫙서 올려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치팅도 안 쓰게 되고 네. 막 이런 가슴 자극을 제대로 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단백질하고 잘 먹어주고 하면 몸이 네. 더 잘 나와요. 그 초반에 저기 뭐죠? 예열할 때 네. 그 워밍업 할 때. 워밍업 할 때 네. 워밍업 할 때도 그 보통
이제 12회로 해가지고 2세트를 먼저 워밍업을 하잖아요. 예. 그때도 손 헐렁헐렁하게 하지 말고 손에 힘 꽉 주고 너무 꽉 주면 또 양이 빠지니까 예. 좀 적당히인데 좀 잡게. 잡고 예. 그 무게를 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게 참 또 신기한 게요. 이제 옛날에 이제 좀 이제 그런 무게 운동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네. 워밍업을 할 때 만약 12개, 15개 한다. 네. 빈봉이라고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네. 그거 되면 무게에서 꼈을 때 적응이 안 돼요. 아. 힘으로 내렸다가 힘으로 올리는 네. 그런 이제 속도를 가지고 하셔야지. 네. 그걸 막 튀기면서 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 무게가 무거워요. 끼면. 근데 힘 주는 것처럼 적응을 해놓고서 첫 번째 무게를 들면 그것도 가볍게 느껴지는데. 네. 요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워밍업 때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워밍업 때 잘해야 돼요. 아. 막 거기서 괜히 힘 더 아낀다고 빨리 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네. 그 동작, 요걸 몸에 차작 있게. 네. 익힐 수 있게 12개나 15개를 해주고서 네. 다음에 네. 뭐 기본 20kg부터 끼고 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그게 적응이 돼서 무게가 네.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걸 막 봉 잡고 빨리 한다고 튀기면서 하고 이러면 60, 네. 20을 처음에 꼈을 때 무거워요. 어. 느낌이 틀려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워밍업 때 잘해야 되는군요. 예, 그거 중요해요. 워밍업 때 어느 가동 범위로 내려올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숙지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슴 운동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주는 저희 만화 속 세상에 연재되고 있는 PT맨 강코치 댓글을 안 읽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보가 다 나올 텐데, 지금은 시나리오를 전개를 해야 되니까. 네. 시나리오 전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네. 아무튼, 요새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고, 만화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해도 어느 정도 순위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시고, 근데 좀 모자라요. 좀 더 들어오세요. 댓글도 더 많이 남겨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가 해야 될 운동이 아마 등일 것 같은데. 등이요. 예. 네. 등 운동하고 그 다음 쪽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별편, 보충제 특별편 같은 경우에는 좀 언제 섭외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섭외가 되면 예.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고, 저희 이제 잘하면 책 나올 수도 있죠. 그럼요. 처음엔 수익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신다면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예. 이게 뭐 남자는 가슴이에요. 갑바. 그렇죠, 갑바. 남자는 갑바. 예, 그거 뭐 힘주고 한번 다니시려면요. 네. 지금부터 가슴 운동 한 체계적으로 네. 한 5가지, 6가지를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진짜 꾸준히 하면은 정말 변하더라고요, 다. 그쵸. 이거 막 헬스 잡지 보고 이번 주는 이거 해볼까? 저번 주 다. 그거 가장 위험하고요. 한 개 있으면 한 3개월 동안은 밀어붙여 보세요. 바꾸지 말고. 네. 쭉.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저희 PT맨 강코치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수요일마다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 무한 긍정.